철인 3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체육계에 만연해 있는 폭력 관행이 다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 MBC는 체육 현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 제자를 폭행해 유죄를 선고받은 체육 코치가 최근 또다시 교사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송광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결혼이 생겨 기간제 체육교사를 급하게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임용된 A 교사는 불과 6개월 전 법원으로부터 상해와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상태. 당시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A 교사는 2011년 부산의 다른 고등학교에서 체육 코치로 있으면서 선수 2명을 때려 고막 파열 등 부상을 입혔습니다. 또 학부모에게 체대 진학을 돕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받았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A 교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서류로 통보받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현재 수업에서 배제한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채용된 A씨를 해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성폭행, 횡령과 같은 범죄는 벌금만으로도 교사 채용이 제한되지만 학생 선수를 때려 다치게 해도 폭행, 상해 등의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임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A 교사는 채용 전 결격 사유 조회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분이 교직에 들어오시면 안 된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 조회가 안 되고 걸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학교에서도 아마 그렇게 채용을 했던 것 같고요. A 교사는 선수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지만 훈육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교사 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하죠. 취지야 어쨌든 간에 행위는 있었고 그 행위에 대한 벌도 제가 받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진실이라고 믿는 몇 가지들은 인정받고 싶어서 서류를 한 겁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A 교사 해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치는 한편 교육부를 통해 교사 임용 제한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네, 이렇게 A씨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체육계에서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강사뿐만 아니라 유도회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징계 권한을 갖고 있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했지만 이를 제지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한 고교 유도 코치부 시절 학생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 A씨는 여전히 체육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한 지자체 국민체육센터에서 최근까지 체육 프로그램 강사이자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여기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봤었는데 사실 여기 지금 적용이 안 됐었어요. 부분이. 진행 중이다라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에는 또 해당이 안 돼서 자신이 소속돼 있던 부산시 유도회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사무국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심지어 유도회의 징계를 의결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간사로 한 차례 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A씨에 대한 직위 해제나 해임, 징계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부산시 체육회는 지난해 법적 질의를 통해 무죄 추정 원칙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긴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정말 당연히 하는데 왜 그런 특사항이 있으면 본인 처리하죠. 처리하고 심지어 처리를 하려고 하는 중이고 이게 제 생각에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현재 시 체육회가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하고 있지만 위원회 판단은 대부분 항소 판결 이후 나오는 경우가 많아 올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잇따른 체육계 폭력 사태로 정부는 뒤늦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논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일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산의 미래와 대응책을 고민하는 컨퍼런스가 어제 백스코에서 열렸다는 기사입니다. 부산과 같은 개별 도시가 사람과 경제 중심이 되는 도시국가 개념이 앞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 포스트 코로나 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이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의 필요성과 민자 사업 추진 가능성도 제기해 부산의 역점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한 2020년 공공형 어린이집 배정 물량 220곳 중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30곳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선정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인데요. 부산시는 현재 공보육 시설 이용률이 34%로 올 상반기 국공립 34곳 확충에 이어서 공공형 30곳까지 추가로 확보해 40%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와 실시협약 수정을 통해 부산항만공사가 약속한 오페라 하우스 건립 지원금 집행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실시협약 가운데 기재부의 반대 근거가 된 오페라 하우스 부지는 해수부가 제공하고 상부 구조물 건립 비용은 부산시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을 시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한다는 문구로 바꾼 건데요. 실시협약 내용만 수정되면 최소 5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걸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양산 지역에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 공원은 29곳으로 70%가 해제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양산시는 접근성과 이용 빈도 등을 검토해 8곳을 유예한 뒤 오는 2025년까지 해당 공원 시설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원 부지에서 해제된 곳은 이전 용도로 환원되는데요. 상당수가 기반 시설에 취약해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난개발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난 만큼 날이 덥겠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남서쪽에서 더운 바람까지 불어오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28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부산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는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져서요. 경남 북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남해안은 오늘 저녁 소나기가 지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22도, 양산과 울산은 21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28도, 양산과 합천이 31도, 거제와 남해는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일부 경남 내륙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오르며 덥겠습니다. 오늘까지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부산은 모레 새벽부터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2분기 먹는 물 수질 검사를 한 결과 화명과 덕산정수장의 원수와 정수에서 미량의 과불화 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과불화 옥탄산이 화명과 덕산정수장 정수에서 각각 리터당 0.011 마이크로그램씩 검출됐습니다. 또 체중 감소와 갑상선 호르몬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진 과불화 핵산술폰산은 화명과 덕산정수장에서 각각 리터당 0.007 마이크로그램씩 검출됐습니다. 러시아 선원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감천항에서 이번엔 동남아 선원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입국 시도로 추정되는데 항만보안은 물론 코로나19 방역도 언제든 뚫릴 수 있는 무방비 상태란 지적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올해 4월부터 감천항에 정박해 있던 참치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4명이 갑자기 사라진 건 지난 4일. 미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부산항보안공사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뒤늦게 해경에 신고됐지만 CCTV에도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합니다. 12시 34분경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산항에 대한 보안에 관한 모든 문제는 보안공사에서 하는 거죠.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에 따르면 다행히 이들은 선사가 실시한 자체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외국인 선원이 배를 탈출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항만이 아닌 바다 쪽으로 우회 도주할 경우 추적이 어렵고 부산에 들어와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해마다 선원 탈출과 미립국 시도 사건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항만 보안에 허점이 노출되면서 코로나19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립국을 하거나 불법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나 감염병과 관련된 증상이 생겨도 병원을 잘 방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단이 안 된 채로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만발 코로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보안 강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산시청을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직권남용과 보좌진의 사건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인데 성추행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부산시청 사무실을 차례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보좌관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 보좌관과 장영철 전 정책수석 보좌관의 컴퓨터였고 경찰은 정보화 담당관실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도 총선 패배를 막기 위해 사퇴를 미뤘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정무라인 인사들을 동원했다는 직권남용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신 보좌관과 장 전 보좌관이 오 전 시장을 위해 피해자 측과 사퇴 공증을 하고 조율에 나서는 등 적극 개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 확인할 사항이 있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압수 자료를 분석해 오 전 시장의 여러 의혹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이 사건이 발생한 지 석 달 만에 추가로 이뤄졌고 강제추행 혐의 이외엔 수사에 진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늦은 뒷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지역 경제계 이모저모 살펴봅니다. 경제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올 들어 5월 말까지 부산 지역 신설 법인 수는 2,700여 개로 1년 전보다 20% 넘게 증가한 가운데 연령별로는 40대의 법인 신설이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 상위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신설 법인의 35.5%는 40대가 설립했고 39세 이하 청년층 그리고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자본금 규모별로는 5천만 원 미만 소자본 창업이 80%가 넘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B&K 금융경영연구소 조사 결과 부산 지역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2010년 56.3%에서 2019년 58.8%로 최근 10년 새 2.5%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경우 특히 고령층과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져 60세 이상 고령층은 10년 동안 80% 이상, 여성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지난 10년간 증가율 0.7%로 정체된 반면 서비스업은 12.6%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언택트 수출 상담회가 하반기 잇따를 예정입니다. 지난 1일에는 부산 수출기업과 중국 칭따오, 장춘 지역 바이어 등 80여 개사가 참여한 화상 상담회가 개최된 데 이어 오는 9월에는 인도 대형 온라인몰 4곳과 지역기업 10여 곳이 함께하는 온라인 화상 상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같은 달 아세안 지역 해외 바이어 30여 곳, 부산 기업 100여 개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화상 상담회가 개최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비대면 수출입 상담회에 지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남구 우암동의 한 재개발 현장 타워 크레인에 50대 남성 A씨가 올라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현장에 에어매트를 설치한 뒤 내려올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차를 운전하는 A씨가 재개발조합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이 타워 크레인에 올라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갈등을 빚던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저녁 7시 40분쯤 동구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던 7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간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부는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아침 8시쯤 부산 도시철도 계급역 1번 출구 앞에서 모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사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피켓을 빼앗았으며 이를 말리는 선거 캠프 사무국장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하나이글스와의 대전 원정 경기에서 연장 접전 끝에 6대7로 패했습니다. 롯데는 3대4로 뒤지던 9회 초 정훈의 홈런으로 연장 승부에 들어갔지만 12회 말 한화 오선진에게 끝내기 투런 홈런을 내주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롯데는 선발 투수 장원삼이 6이닝 2자책, 포수 김준태가 5타수 4안타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북항 재개발의 미래를 구상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경실련은 어제 오후 각 분야 전문가가 모인 가운데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토론회를 열고 북한과 원도심의 통합적 관리 계획 수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1단계 사업이 주변 지역과 같이 연계되고 기반 시설 위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움틀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YK스틸 노조원들이 어제 회사 공장 앞에 집결해 고용 승계 등 생존권을 주장했습니다. 노조원들은 대한제강의 YK스틸 지분 인수로 직원들이 해고 위험에 노출됐다며 고용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파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K스틸 노조는 최근 회사의 완전한 고용 승계와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불합리한 인수합병 조항 변경 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YK스틸 대주주였던 일본 야마토그룹은 지분 51%를 대한제강에 매각하며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해운대구청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몰카 촬영을 막기 위해 칸막이 위아래에 안심 스크린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구청은 화장실 위아래 칸막이 사이로 휴대폰을 내밀어 불법 촬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해운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2곳에 안심 스크린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청은 공중화장실 등에서 성범죄 예방 조치와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 동안 홈쇼핑 등 모두 3개 업체의 컨택센터를 유치해 신규 일자리 500개 이상을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산시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홈앤쇼핑의 경우 신규 인력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어서 오는 2022년이면 부산 지역의 컨택센터 일자리만 2만여 개가 넘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난 만큼 날이 덥겠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남서쪽에서 더운 바람까지 불어오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28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동안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만 낮에 기온이 크게 오르는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져서요. 경남 북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남해안은 오늘 저녁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부산은 모레 새벽부터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에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